다음은 이제 그 공교롭게도 한 일주일 사이에 미국 대학 현장에서 AI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나에 대한 NIT의 기사 두 편이 나왔는데 나름 저희 여기 보시는 분들도 관심 있어서 하지 않을까라고 합니다. 예. 그 링크가 두 개인데 두 개 다 그 NY 타임즈에 있는 그 선물하기 기능을 통해서 링크한 거기 때문에 계정 없이도 무료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예, 첫 번째는 네, 지금 maybe later 네. 그러시면은 예. 그러니까 교수들이 챗GPT를 쓰고 있고 학생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제목인데, 아주 구체적인 예로 어떤 교수가 이제 PPT나 시험 문제에 챗GPT를 이용한 컨텐츠를 썼다는 것을 학생들이 발견하고는, 자기네들은 쓰면은 금지돼 있다는 말을 하면서 왜 교수들은 쓰느냐. 그러니까, 그런 식이 하면서 심지어 무슨 말을 하냐면은, 학교 상대로 이제 소송을 걸겠다. 나는 교수한테 배우기 위해서 등록금을 낸 거지, 챗GPT에서 배우기 위해서 낸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 한글 번역을 또 이렇게, 아, 네. 영어 싫어. 네.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되게 재밌는 예라고 생각해. 지금 여기 보신 슬라이드가 보면은 이제, 예, 절차상의 오류나 뭐 오타가 있다. 이걸 자주 보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이 슬라이드 챗 GPT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를 갈까요, 선생님? 두 번째 기사는, 네, 제가 분명히, 예, 예. 예, 학생들이 요즘, 분명히 아, 링크를 잘못 보내드렸나? 아, 그냥, 이러셔도 돼요? 된다. 어, 아하. 네, 링크를 수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네, 어쨌든 포인트는 이제 학생들이 이제 요즘은 이제 너가 과제물로 제출한 게 이제 AI로 이제 사용된 거다라는 판정을 받기 시작하면서 학생들이 이제 막 자기가 과제물을 작성하는 걸 다 일부러 화면 캡처 녹화를 해가지고 보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들도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 아직까지는 한국과는 그 표절이나 뭐 연구 윤리, 그러니까 대학 차원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그런 규정들이 엄격한 편이라 뭐 교수가 봤을 때 너는 이걸 챗GPT나 AI를 통해서 한 거다라고 하면 바로 뭐 학기 성적 전체는 물론 뭐 학교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엄격한 규정들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학생들은 자기들이 그렇게 억울하게 판정을 받는다라고 해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예 글 작성을 통째로 녹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이건 팁이기는 한데 어떤 학생들 아니 처음부터 구글 닥스에 작성을 하면서 구글 닥스 다 기록이 돼 있잖아요. 뭐 언제까지 몇 시에 거 어떻게 했다는 걸 그걸 다 공개함으로써 자기를 변호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뭐 어떤 절차를 통해서 표절을 그러니까 AI 사용으로 했느냐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다 공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학생들은 이제 요즘 그런 또 하나의 공포, 불안, 두려움 번거로움 속에 살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사곡으로 돌아와서 이제 뭐 AI를 어떻게 쓰느냐 뭐 학교마다 규정도 있고 워크숍도 있고 저희가 여기서 몇 가지 소개한 것도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기사는 본 적이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뭐 서울 사립대에 뭐 어떤 한 학생이 뭐 내 등록금을 돌려달라 왜 이 수업에서는 챗GPT를 쓰고 있느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진 않거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뭐 학생이 뭐 AI를 쓴 걸 이거죠 뭐 수업 뭐 페이퍼를 거부당했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뭐 더 커서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더 해외 쪽에서 AI 사용이 많고 거기에 대한 문제나 대응들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좀 있으면 우리나라의 일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여러분께 한번 공유해드리고 싶었던 그런 기사들입니다.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요거 두 번째에서 뭐 구글 네. 닥스를 쓰든 뭐라든 네. 투컴 쓰거나 투 모니터 쓰면은 그걸 어떻게 잡아요? 네? 그러니까 투컴이나 투 모니터를 써가지고 네. 한쪽에서 챗GPT 있고 그냥 쫙 출력해 놓고 여기다가 네. 치는 척만 하는 거죠. 타자로. 구글 덕스도 똑같죠. 구글 덕스에다 치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이미 생산해 놓은 거를 그냥 옮겨 적는 거면. 일단은 이제 그 타이핑 하는 게 아니라 커트 페이스트 하는 게 보일 테니까 그 문제가 될 수 아니 컨텐 있겠고요. 페이스 안 하고 입력하면 되죠. 아, 그대로. 그리고 네. 마치 쓰다가 음. 이거는 아닌 것처럼 이렇게 쓱 바꿔치는 작업 중간에 몇 번씩 해주고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녹화를 한다고 될까요? 예, 무서운 분입니다, 이분이. 예. 녹화를 아니, 하면서 아니. 챗GPT를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예. 기술적으로 가능합니다. 약간 그 모든 것이 녹화가 만능도 아니고 사실은 예, 음. 그런 문제점도 예. 근데 그 생각은 안 했는데 참 그 또 하나의 범죄. 그러네. 아, 그런 생각을 하시다니. 예. 나만 나쁜 놈으로. 어, 예. 글쎄요. 그 두 가지 이슈 정도가 있겠네요. 음. 가르칠 때 음. 생성형 AI를 얼마만큼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인가와 음흠. 이제 생성형 AI를 사용하는 거에 대한 음흠. 제약과 음흠. 규칙을 어떻게 정하느냐. 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학기 초에 나도 쓸 거고 여러분들 쓴 경우에는 명시를 해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과제물 그러니까 개수당 0.5점 가점을 준다라고 저는 얘기하는 편이거든요. 어제 수업에서도 사실 이제 그 영어로 된 자료 하나를 이제 사료 토론을 하는데 아예 학생들한테 말해서 이거 첫 영어 초벌은 챗GPT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 원문을 문 수정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아직까지는 또 아예 챗GPT 금지라고 학생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또 쓰는 교수들도 있고, 아, 어제 다른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는 본인이 과제물을 다 봤는데 과제물을 일일이 자기가 검사할 수는 없으니까 과제물의 내용을 나중에 개별화된 시험 문제로 반영해서 기말고사에 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가 예를 들면은 뭐 영락제 뭐 몽골 원정에 대해서 아, 썼으면은 너한테 맞춤형 문제는 이제 그 문제로 이제 낸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되면 그것도 다시 또 챗GPT를 해서 야 내가 이런 가짜 리포트를 냈는데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질문했으니까 그거에서 답변도 네가 만들어줘라고 하면 또 할 말이 없는 거긴 한데 뭐 하여튼 예, 저희도 어쨌든 현장에서 쓰는 거고, 근데 어제 선생님, 저희 그 학과 선생님이랑 얘기하면서 나왔던 거는 무조건 막을 수는 없다. 예. 음. 막는다고, 금지한다고 해도 그 기술적으로 다 적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어떻게든 다른 식으로 대응해야 된다라는 건데, 예, 뭐, 아직까지 뭐 학생들한테 학교 고발을 당하거나, 아니면 뭐, 선생님, 나 이건 진짜로 다 녹화해서 한 거라고 제출하는 그런 학생을 보지 못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게 느낌이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음, 학부 레벨에서는 조금 써도 잘 안 걸릴 정도의 문제를 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심화되지 않은. 네네. 대학원 레벨에서는 저는 보이던데요. 제가 생성AI를 자주 써가지고 그러는가? 아니요, 아니요. 저희 여기 소개했던 개인적으로 저희가 셋이 얘기를 나눴던 왜 그 어떤 중국인 출신의 미국 박사과정 학생이 이제 챗GPT를 써서 논자실을 통과했다고 어, 학생회에서 뭘 열어가지고 예, 그런 사건도 있거든요. 예. 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콜인데 네. 정작 본인이 그러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지 않는 경우는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네. 어. 그럼 컨트롤 C 컨트롤 V잖아요, 그냥. 네, 그쵸. 네. 근데 본인이 읽어보고 요즘은 캔버스 같은 걸 통해서 문서 같은 경우도 부분 편집들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음흠. 본인이 그걸 다시 리딩을 하고 소화를 하고 이러면은 뭐 그게 텍스트든 코드든 괜찮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김바라 선생님, 김병수 선생님 세대까지 내려갈지 모르겠던 저희는 뭐 주산 뭐 이러니까 이제 아니면 뭐 MS-DOS라든가 이렇게 그런 주판 사는 그런 학원이 있던 시대를 다니기도 했거든요, 저는. 그리고 저도 여러분께 말씀드린 적인데 그 아버지께서 맨날 너 손글씨 그렇게 못 사고들면 목사고시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살면서 없어지는 스킬들도 있긴 하거든요. 뭐 제 손글씨 여전히 개판이고 이제 제가 목서고시를 안 본 것도 사실이고 근데 이제 손글씨를 잘 써야 된다는 것도 사실 이제 없어진 스킬 중에 하나고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가 이제 없어져도 또 없어져야 되는 없어져도 되는 없어져야만 하는 스킬인가는 늘 이제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고 싶은 거는 어쨌든 상황이 돌아가는 건 알자. 네. 어떤 음. 시기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다음에 각자의 판단은 다르더라도 어쨌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은 좀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예, 그런 것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병수 선생님? 그, 사실 저도 많이 쓰고 있고,
학생들한테도 뭐 당연히 써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뭐 비슷하죠. 저도 뭐 그거를 이제 장악하면서 쓰느냐 아니면 그냥 정말 무지성으로 쓰느냐. 제가 이제 이거 말고 제가 우리 단톡방 같이 있는 카톡방에 제가 올렸던 거 와세다 대학 교수가 그 프롬프트에다가 아니 뭐죠? 과제 PDF로 올린 과제 파일에다가 그 화이트 화이트. 프롬프트라 그래서 PDF에다가 위쪽에 안 보이게 흰색으로 해가지고 프롬프트를 심어 놓은 다음에 그 PDF 파일을 GPT한테 넣으면 이상한 예. 이상한 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맨 위에 프롬프트가 적혀 있으니까 음. 그래서 그거를 다시 안 읽고 과제는 그거를 그대로 낸 학생은 뭐 예를 들면 F를 줬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도 결국은 그런 그걸 읽느냐 그걸 다시 확인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니까요. 네, 그래서 뭐 뭐 그런 잘 쓰는 게 중요하죠. 네네. 옛날부터 그런 건 있었잖아요. 그 이력서를 낼 때 일부러 그 위아래 그 머리끌 꼬리끌 공간에 이제 그 요즘 유행하는 키워드를 다 폰트 한글 흰색으로 해가지고 집어넣는다. 그래야 뭐 이제 그 취직할 수 있다. 뭐 어, 예, 그런 그래요? 너 처음 듣는데. 처음 들어보시는구나. 네네. 네. 미국 잡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게 하나의 팁처럼 이렇게 할 때가 있었거든요. 어, 그러니까 1차 스크리닝을 그냥 키워드 스크리닝을 하던 시절에 아, 예를 들면 뭐 지금 경제학을 전공하고 있는데 뭐 요즘 핫한 게 중국이다. 그러면 일단은 중국 관련 키워드를 막 그냥 이력서에 그 하얀색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실제로 경험은 없어도. 왜? 일단 어, 2차 스크리닝에서 걸리긴 싫으니까. 예. 어, 근데 거기서 너무, 예. 근데 이제 그 김영 선생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일본인 교수님이 그걸 역이용한 거죠. 이제 PDF 어, 일로로 흰 공간에 막 뭐 엉뚱한 내용 넣어가지고 챗GPT로 글을 읽는 경우에는 딴소리를 할 수 있도록. 무조건 딴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게. 예, 네, 네. 예. 아, 근데 이제, 네.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걸 왜 확인을 안 했을까? 그냥 그걸 돌려놓고, 잘 이해가 안 되네. 예. 아니, 근데 그, 여기 그, 제가 뉴욕타임스 기사에도 있는 거지만은, 교수도 급하다고 막 그, 예, 채점에 이제 그 코멘트 칸이 있는데, 코멘트 칸에 그 프롬프트가 쫙 들어있는 거예요. 학생한테, 내 아, 채점 기준이 이거고, 이 학생이 잘 쓴 것 같으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쏘죠. 라고 해가지고, 그 어, 코멘트가, 이 코멘트만 나왔는데 그 위에 그 프롬프트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어, 교수가 커튼 페이스를 실수한 거죠, 사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실수긴 한데, 네. 저도 채점에도 한번 써봤거든요. 전 못 믿겠던데요. 네. 채점이나 심사에다가도 가끔 적용을 해보는데, 음. 얘가 그렇게 만족스러운 적이 없어요. 그다지. 음. 참조는 할 수 있을 정도? 딱 참조? 음. 뭐 저는 제 학부 수업 페이퍼의 채점 표가 A4 한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름 좀 자세히 쓴다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그거를 올리고 이 페이퍼를 채점해 줘라고 했을 때 채점 결과가 별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맞지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근데 예. 그런데 또 다른 워크숍 갔을 때는 그것도 더 자세히 쓰고 그 다음에 나온 거를 몇 번 더 이렇게 그 피드백을 주면은 채점까지도 한다라고 하는 모 교수님의 워크숍에 들어간 적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쯤 되면은 내가 있는 게 더 나니까, 예, 라고 저는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그것도 제 수업은 뭐 20명 내외 정도니까 가능한 거지, 만약 100명의 페이퍼를 조교 없이 채점하는 거를 하면은 그런 것도 써봐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다음 학기 드디어 60명 교양 강의를 하는데, 네, 한번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럴 화이, 수 있죠. 네. 화이트 프롬프트. 화이트 프롬프트. 아, 화이트프론트? 아, 예, 알겠습니다. 그거 진짜, 저는 실험해보고 싶은데, 음. 우리 친구들은 안 속을 것 같아. 어, 그러니까 학부 대학 있는 대로 이직을 하시면 돼요, 선생님. 끝내야 될 시간 같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네. 마무리. 네. 네. 네, 그럼 안녕! 수고하셨습니다.